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혜원입니다. 요즘 참 춥죠. 오늘은 더욱더 추워질 거라고 하고요. 또 주말로 갈수록 한파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 미세먼지의 기세는 아주 당당합니다. 미세먼지는요, 예전에는 보면 실내 공기가 좀 탁해서 창문을 열고 우리가 환기를 시켰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열기가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입자가 아주 작아서 우리 인체에 굉장히 빠르고 쉽게 흡수돼서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장기간 외출을 하셔야 된다면 이 마스크를 좀 반드시 착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눈과 비는 맞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로부터 여러분 모두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강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축제가 참 다양하죠. 지금 소개해드릴 축제는요, 조금 색다른데요. 바로 강진의 작은 마을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 가면요, 온 마을 주민들이 이 바닥을 샅샅이 뒤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인지 지금 함께 가보시죠. 청정한 자연과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강진.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이곳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다고? 오늘 이곳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껏 꾸미고 나왔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예! 여기 지금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는데 저 오늘 좀 예쁘게 입고 왔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거 오늘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여기 지금 가래치기 하는 날이에요, 오늘. 뭐라고요? 가래치기? 들어는 봤나 이른바 가래치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네, 이러려고 가물치 잡으러 왔다. 잡았어 드디어.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특급 찬스.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출발. 1년에 단 하루 물이 빠진 저수지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분주하게 물속을 누비는 사람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게 바로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가래치기. 온 동네 사람들이 저수지에 모여 고기를 잡는 건데요. 예로부터 이어온 마을의 연례 행사입니다. 농한기 때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가을철에 그러고 이때 또 물고기가 물전하러가 제일 맛있을 때가 그렇기 때문에 꼭 농사를 지은 다음에 물을 빼서 가래치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잡혔는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가물치부터 통통한 붕어들까지 가득. 이 정도면 저수지가 아니라 보물창고 아닌가요? 갈자를 10차야, 10차. 네. 가래 안에 물고기를 가둬잡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해. 가래 넣고 물고기 빼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또 나름대로 물이랑 친합니다. 해군을 제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여기 있는 물고기 제일 큰 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물치 잡아가지고 드릴게요. 큰 놈으로다가. 많이 잡아갖고 오세요, 큰 놈. 네, 많이 잡아갖고 올게요. 당찬 포부와 함께 호기롭게 나서는 우리의 김태준 리포터. 어째 폼이 엉성한데요? 극한 직업이요, 극한 직업 리포터. 진흙 속에 발은 푹푹 빠지고. 얘들아 어디 있니? 초보 가래꾼 신고식 제대로 하는데요. 아니 이거 몇 번 하면 한 번 고기 잡아요? 그거는 모르지. 고기가 들어야 하는 거지. 2, 30번 할 때 한 30번 찍어도 안 나올 때 있고 그런 거지. 그러면 고기가 없을 때는 한 30번 찍어도 안 나오고 많을 때는 한 3번만 찍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옆에 나올 수도 있고. 아무리 고기가 많다 한들 잡아야 실력. 베테랑 가래꾼들 손에 다양한 녀석들이 척척 올라오고. 아이고 그 녀석 실하다 실해. 이건 말로만 듣던 빠가사리? 일주일 전부터 저수지 물을 빼고 함께 힘을 합쳐 준비하는 가래치기. 옆 동네 사람들까지 빠지지 않고 모인다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요. 단체로 안 하면 안 돼요. 혼자서도 못. 왜요? 수구가 이 연대 같은 거 이런 것을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만이 짚어지지. 연대가 심하게 있으면 열로 아무 눌러도 안 들어가요. 거기가 도망해 버리죠. 한 마을뿐이 아니라 다른 옆에 마을 또 먼 데 사람도 서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연락해서
바로. 그 와중에도 가래꾼들은 쉼없이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요. 반면에 2시간째 무소식인 태준 리포터, 애꿎은 가래만 몇 번을 내리쳤던가. 이제 손맛 좀 봐야 할 텐데요. 잡았어요. 드디어? 어떻게 잡은 거죠? 제가 잡고 있을게요. 이게 집으면 넣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그 넣어갖고 잡으라고 여기 손으로 여기 자 여기다 빠질게. 네. 손으로. 네. 이 안에. 네. 여기 잡아. 불쌍한 초보 가래꾼, 손맛이라도 보라는 거였네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과 즐기는 한바탕 놀이가 되었지만 과거 가래치기는 주민들에게 중요한 소득원이었는데요. 쌀이 귀했잖아요. 네. 쌀이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에 가서 이제 쌀 한 바가지 얻으려고 장에 시장에다 갖다 팔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민물고기가 진짜 이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치 최고네요. 최고. 금이네요. 여가 이제 얼른시게 하면 삶의 현장으로 가야죠. 삶의 현장. 4시간 남짓의 가래치기가 끝이 나고 맛좋기로 소문난 강진표 민물고기들이 가마니를 가득 채웠는데요. 100% 자연산의 갓 잡은 싱싱함은 덤, 탐이 안 날 수가 없죠. 가마니를 혼나다 못하세요? 이거야, 줄거 없지? 어머님 나가려고 그래. 줄거 없지? 아이고, 돈으로도 못 산단께요. 좀 파시면 좋은데. 그날 오후 손맛 제대로 봤다면 이제 진짜 별미를 맛볼 차례. 솜씨 좋은 동네 아주머니들 다 모여서 만들 오늘의 요리는 가래치기만큼 생소한 그 이름 물천어인데요. 싱싱한 민물고기에 가진 양념과 채소를 꽉꽉 채워주고요. 육수 자작하게 부어 푹 쪄내면 강진 시골 밥상의 대표주자 물천어 준비 완료요. 동네 어르신분들 못 잡으신 분들 좀 나눠드리고 또 이렇게 요리해갖고도 나눠먹고 찜으로도 하시고 찜으로도 하고 저러고 물천에 옛날식으로 저런 방법으로도 찌고. 자고로 토속 음식은 옛 방식 그대로 해야 제맛. 가마솥에 끓여 옛 추억도 저절로 녹아들고요.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나는 압도적인 비주얼 보이시나요? 잘 손질한 붕어에 마늘, 생강, 한약재 골고루 넣고 4시간 이상 달여주면 이것이야말로 한 해 기력 보충 책임져줄 보양식 붕어즙. 물천이가 더 맛이 나고. 아이고 중국이야 진짜 맛있어. 가래치기 하는 날은 그야말로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 좋은 건 같이 나눠야죠. 직접 잡아와서 맛있고 함께 먹으니 더 맛있고 물천어 한 그릇을 먹어야 겨울을 거뜬히 난다고 하죠. 고향 떠나 멀리 사는 사람들도 이 맛을 못 잊고 꼭 찾아온다는데요. 그야말로 별미 중에 별미,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밑반찬으로 물천어만 해놓으면 밥도둑이라고 이렇게 먹는 데는 겨울에는 물천어가 최고입니다. 요즘 저 붕어찜 묻기가 쉽지 않은데 김치에다가 이렇게 쪄놓으니까 끝까지 살살 녹아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가을과 겨울 사이 작은 시골 마을에 펼쳐진 특별한 풍경. 따뜻한 정과 펄떡이는 활력으로 가득한 축제 현장이었는데요. 전통을 잇는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가래치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경험,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강진 병사골로 오시면 됩니다. 강진 병사골로 오세요! 네, 저는 사실 처음 본 광경이었는데요. 참 색달랐습니다. 사실 이 가래치기는요, 원래 이 농사를 짓고 나서 이 저수지 부수 공사를 위해서 물을 빼면서 시행했던 건데요. 뭐 요즘엔 수전 공사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옛것을 지키자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마음 참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지나간 가을이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요, 낭만 여행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떠나보시죠.
인공적인 것 하나 없이 다소 거칠고 투박하지만 천연 그대로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보석 같은 여행지. 늦가을 억새길 산책을 시작으로 지글지글 1등급 한우를 저렴하게 맛볼 수도 있고 고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애가 기절했어요 지금. 여행으로 지친 몸과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 번에 확 보글보글 탄산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 의학새 슬피우는 충주 비내섬으로 떠나볼까요? 여행 좋아하고 가을의 낭만을 만끽하고픈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있는 비내섬. 충북 충주시 앙성면, 경기도를 지나 제천으로 향하는 38번 국도변 남한강 줄기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섬인데요. 군사훈련 지역이라 훈련이 있을 때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소파 협정상 미군의 훈련기 일부가 미군의 훈련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시면 다리가 새로 5년 전에 놓이면서 사람들이 몰랐던 이 지역이 다시 자연 생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지역민이 아니고는 누구도 모를 만큼 꼭꼭 숨어있던 비내섬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충주시와 일대 주민들은 힘을 모아 주변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변을 따라 18.29km에 달하는 걷기 좋은 비내길을 조성한 거죠. 덕분에 철새들의 아지트였던 비내섬은 여행객들의 낙원이 됐습니다. 그냥 동생들하고 1년에 한 2번씩 놀러 다녀요. 근데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요? 인터넷이요. 뭐라고 써있던가요, 인터넷에? 비내섬 갈 때? 좋네요. 그냥 이렇게 광활한 게 그냥 이렇게 한산하게 걷기는 되게 좋은 산책길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출렁이는 은빛 물결과 함께 소녀 감성 되살아나 하하 호호 다들 억새바람 제대로 즐기시네요. 아우 너무 행복하다. 이 바람 이 자체가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다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화려한 볼거리가 없는 만큼 아직까지는 북적이는 관광객도 덜한 비내섬. 오프로드 마니아들 사이에도 인기 만점인데요. 덜컹덜컹 자갈밭을 시작으로 흙길, 모래길, 진흙길, 물길 등 다양한 비포장 도로가 펼쳐져 있는 곳. 웬만큼 이름난 코스보다 훨씬 매력적이랍니다. 네, 내년에 유라시아 횡단하려고 지금 대비해서 오프로드 연습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횡단한다고요? 예. 내년에 이제 러시아부터 출발해서 스페인까지 횡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이륜차 타고 세계 일주 가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거 비내섬이 정말 오프로드 타기 좋고 그리고 몽골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서 연습하러 왔습니다. 유라시아 잘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억새바람이 멋스러운 비내섬에 취해 아예 자리를 펴고 캠핑을 즐기는 이들도 많은데요. 편의시설 하나 구비되지 않은 말 그대로 사서 고생하는 오지 캠핑이지만 오롯이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늦가을의 낭만과 여유를 즐기기엔 최적이죠. 우선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조용한 게 제일 좋아요.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가에서 마음 맞는 지인들과 어울려 캠핑 장비 펼쳐놓고 조촐하게 커피 한 잔 즐기는 여유. 주전자 대신 냄비에 물을 끓여 일회용 드립커피를 내리고 은은한 음악까지 곁들이면 이곳이 바로 비내섬 별다방. 분위기 좋고 커피향 그윽하고 최고입니다. 밖에 가서 아메리카노 못 사먹지. 이런 데서 이런 커피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낌으로 마시는 거잖아요. 혼자라도 좋고 둘이면 더욱 좋고 여럿이라면 금상첨화. 빽빽하게 물이 지어 피어난 은빛 억새가 쏴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감성 충만. 비내섬 여행이 좋은 이유겠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내섬 여행의 백미.
비내길 산책을 하고 인근 마을 앙성면에 가면 1등급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가 있는데요. 경치 좋고 먹을거리 좋고 여행 종합 선물 세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비내섬 하나 보죠? 코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점이요? 거기 억새 천지고 그리고 거기 남한강을 따라서 쭉 걷는 거거든요. 걷고서 이제 여기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쪽 한우 앙성 참 한우가 좋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앙성에서는 어떻게 1등급 한우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걸까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남한강 인근에서 정직한 농부들이 이름을 걸고 생산한 한우. 공동으로 도축 가공 작업을 해서 일단 가격을 한번 낮추고 소비자들이 고기를 직접 보고 구입해 직판장 인근 100m 이내에 자리한 식당에서 1인당 4,000원을 내고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판매 구조를 변경, 가격을 2번 낮춘 거죠. 물론 가격만 싸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맛도 좋아야 할 텐데요. 어때요? 앙성 한우 맛이 좋은가요? 되게 부드러운데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맛있었어요. 고기가 좀 바뀌었나 봐요. 기분 탓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남편이랑 가지고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이제는 여행의 피로를 풀 시간. 앙성하면 탄산온천도 빼놓을 수 없죠. 국내 유일의 대단히 탄산온천지구. 규모가 방대한 만큼 온천탕도 가지각색입니다. 일반 탄산온천부터 중탄산수, 약알칼리성 온천까지 물의 종류도 탕마다 다양하고요. 대중탕, 가족탕, 호텔식 스파까지 시설도 천차만별, 기호에 따라 고를 수 있죠. 물론 어딜 가나 지하 700m 아래에서 용소 숨치는 탄산수. 물 좋은 건 매한가지입니다. 저희는 탄산온천입니다. 일반 온천수처럼 아주 뜨겁거나 그렇지 않고요. 약간 냉기가 있으면서 그 탄산 기포가 많이 생기는 탄산온천입니다. 그런 게 피부에 어떤 뭐 좋은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탄산기가 몸에 저희는 이제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들어가 있으면 그 탄산 사이다 방울처럼 그게 피부에 다 달라붙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피부나 뭐 아토피나 뭐 또 이제 혈압 쪽이나 고혈압, 뭐 당뇨 이런 데 다 좋습니다. 그 옛날 동의보감에서 보장한 온천수. 더욱이 그냥 온천수도 아니고 탄산온천이라니 목욕만 하기엔 아까웠던 걸까요? 아니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먹으면 훨씬 좋습니다. 먹게 되면 아무래도 탄산기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독소 배출에도 좋고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탄산온천으로 시원하게 목욕하고 난 후 개운한 기분으로 오늘 여행 마무리 좋습니다. 식사도 할 겸 온천도 부탁을 해서 와봤는데 주변에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은 부드럽고요. 좋았던 것 같아요. 의학새 슬피우는 비내섬을 걷고 피로와 스트레스에 좋은 시원한 탄산온천탕, 저렴하게 즐기는 1등급 한우까지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제대로 갖춘 최고의 가족여행지. 비내섬과 앙성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초겨울까지가 제철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은빛억새가 사라지기 전 비내섬과 앙성 여행 서두르세요. 현재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평년 수준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미세먼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비 예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저녁부터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거친 쇠막도를 쉬지 않고 두드리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정갈하고 기품 있는 한국도에 매료돼 도검장의 길을 걷게 된 주인공. 수만 번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 칼은 도검장의 혼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길을 스스로 택한 도검장. 이함 김봉경 선생의 작업 일지를 들여다봅니다. 안동시 안막동. 소나무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구슬땀이 마를 날 없는 주인공. 이함 김봉경 선생의 아침은 유난히 뜨겁고 분주한데요. 와,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 온도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표면의 온도는 보이는 온도는 1000도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칼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 불을 아주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쇠의 온도도 중요하고 불의 온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쇠를 다룰 때 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만 끝나면 대장간으로 달려갔던 꼬마가 어느덧 수염이 성성한 도검장이 된 게 바로 93년이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쇠처럼 오늘도 그는 23년째 스스로를 단련하는 중입니다. 와, 뜨겁습니다. 여기 있어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많이 뜨겁죠. 열기도 열기지만 이 망치질을 하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네, 많이 좀 힘들고 많이 해야 되죠. 지금 어떤 작업인가요?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사람의 섬세한 손길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이제 조금씩 형태를 잡아가면서 강도도 좀 높여가면서 그래서 이제 온도를 많이 높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계속 두드려야 칼이 강해지거든요. 칼의 형태와 모양 그리고 강도를 만든다. 네. 망치질을 제가 본 것만 해도 수백 번인데 몇 번의 망치질을 해야 이 쇠덩이가 비로소 칼이 되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르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네, 근데 칼이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두드리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 작업이 10,0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그거는 알 수 없죠. 예. 인사동을 주름잡던 그가 안동 땅에 뿌리를 내린 건 순전히 칼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칼날을 벼를 떼면 문득 그때가 떠오릅니다. 안동과는 연고가 있었나요? 연고는 없었고요. 한 10여 년 전서부터 안동에서 이제 호국무예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를 이제 초대를 받아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내려오게 됐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여기 지인들이 있고 뭐 또 왔다 갔다 해서 낯설지 않고 그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 안동이라는 곳이 호국의 도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맥을 찾아서 또 여기에 또 많은 칼들이 아주 유명한 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칼들도 또 재현해보고 싶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병장기들을 직접 복원해보고 싶다는 열망. 그것이 이함 선생의 마음을 붙잡은 거죠. 쇠붙이를 다루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일 것 같지만 도검장에겐 또 하나의 숙제가 남습니다. 바로 칼집을 만드는 일인데요. 이렇게 나무를 다루는 일도 어릴 적 목수였던 아버지를 통해 어깨너미로 배운 겁니다. 야, 칼도 멋있지만 이 칼집이라고 하죠? 네. 너무 멋진데 문양이 특히 예술적이에요. 이거는 가오리피라고 해서 어피예요. 물고기 가죽. 이게 물고기 가죽이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거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된 고기인데 가운데를 잘라서 가장 긴 부분이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말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와. 야, 이거 신기한데요? 오, 이 가오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네. 오, 색상이 좀 다른데요? 다르죠? 나무에 미치를 하고, 나무에 미치를 한 상태에서 이 어피를 감으면 그 은은한 그 색이 올라오거든요. 그 올라온 색에다가 다시 겉에 칠을 해서 그 돌기 밑으로 파여있는 그 부분을 전부 다 칠로 메꾸는 거죠. 네, 그 칠이 전부 다 여기 어피하고 어우러져서 이런 색이 나는 거죠. 이야. 네. 드디어 마지막 점검만을 앞두자 도검장의 눈빛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직접 발품을 팔아 재료를 모으고 검 하나를 만들기까지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5-6달까지 걸린다니 보통의 정성으론 힘든 일입니다. 정말 멋진데요? 네, 야, 이 검이 바로 이 도검장의 기와 혼을 담아서 만든 검인가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이건 자신할 수 있는 칼입니다. 날렵하고 가벼우면서도 조화와 멋을 포기하지 않은 기백. 한국도는 사람을 지키는 칼이란 점에서 남다른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무예인들 사이에서도 이함 김봉경 도검장의 칼은 날렵하고 예리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칼을 지금까지 진검을 사용해봤지만은 역시나 선생님 칼은 이렇게 단조로 만드시는 칼은 대나무라든지 단단한 물체를 베었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고 내 몸에 무리 없이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가 아주 편하게 해주는 칼이었습니다. 이 칼을 만드시는 도검장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엽신이 까맣게 지금 단조된 그대로를 가지고 제가 특허를 받았거든요. 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강도도 세고요. 더 강하고. 네, 그 다음에 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녹도 비교적 잘 안 나고요.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이함 선생의 흔적이 이렇게 도검장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서야 집으로 돌아온 김봉경 선생. 아내와 함께하는 차 한 잔은 언제나 하루의 고단함을 사르르 녹여줍니다. 뜨거운 불 앞에 있을 때 막 그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쇠도 녹지만 사람도 녹는 듯한 그런 뜨거움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남편으로서는 좀 안쓰럽고 좀 그런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자기 꿈을 자기의 어떤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그걸 좀 알아주고. 지금까지 칼을 만들어 오셨고 네. 앞으로도 쭉 계속 만드실 거잖아요. 네.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역시나 뭐 제가 처음에 칼을 가질 때도 그 칼에 대한 어떤 매력 때문에 만들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그런 매력적인 아주 그 날카롭지만 부드러우며 그런 아름다운 칼들을 좀 만들고 싶고 제 몸 그 기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칼을 만들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는 두드림과 담금질에 거칠어진 그의 손은 오늘도 사명감을 새깁니다. 차가운 쇠붙이에 뜨거운 혼을 담는 이함 김봉경 도검장. 그가 만들어내는 한국도의 기백은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네, 불꽃이 튀는 곳에서 종일 쇳가루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장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지만요. 사실 대비만 잘하면 걱정은 없는데요. 똑똑한 겨울 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뜨거운 장판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싱크대 앞까지 왔건만 한겨울엔 이런 경험 꼭 있습니다. 또 얼었어. 수도뿐이면 다행이죠. 혼자 밖에서 추웠다고 시위라도 하는 건지 차마저 먹통입니다. 날도 추운데 너까지 문제야? 정말. 우리 집 내차 월동 준비 늦기 전에 시작해볼까요? 풀렸는데도 곳곳에서 동파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사고가 전국적으로 2,0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영하 15도 아래 맹추위에 밤사이 서울에서만 어제보다 4배 넘게 늘어난 170여 건의 동파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12월이 되면서 한껏 낮아진 기온, 아차하는 순간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데요. 전문가에게 따뜻하게 겨울 나는 법 배워봅니다. 월동 준비를 하는 이유는 정말 추운 날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따뜻하게 잘 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예, 그렇죠. 한번 이제 얼게 되면은 이제 누수가 해동이 되다 보면 누수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제 내부에서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한 우리 집 월동 준비.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수도관과 수도 계량기입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수도관이 꽝꽝 동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외부로 노출된 수도관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를 예방하려면 수도관과 수도꼭지를 보온재나 헌옷으로 감싸주고 젖어있진 않은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은요. 비 올 때 이제 계량기 안으로 물이 유입될 수가 있으니까 옷이 젖지 않게 이런 비닐봉지에다 잔잔한 옷가지를 여러 개 봉지에 나눠서 담은 뒤에 이 안에다 좀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를 외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채워줍니다. 헌옷도 좋고 담요나 비닐팩 등을 사용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온수를 지켜라. 보일러 동파 예방법입니다. 보일러 이제 온냉수 쪽에 보온을 좀 해줘야 되겠죠. 보온재를 쏴주든 이런 그 센서가 부착된 그 열선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한 50도 정도 항상 유지되게 해주는 거 이거는. 배관을 가해를 따뜻하게 그래서 얼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때 열선은 화재 위험성이 없도록 반드시 국가통합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열선 대신 배관 전용 보온재로 감싼 후 테이핑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탁기 동파 예방법은요. 보통 아파트에는 베란다 쪽에 다 위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나가기도 싫어요. 너무 추워서 베란다에는. 네. 그러니까 쉽게 얼기 쉬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이건 괜찮을 수 있을까요? 세탁기는 어디를 부분을 만지면 좋을까요? 세탁기 부분은 그 급수 부분하고 급수 그 물 공급되는 부분하고 네. 배수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네. 세탁기와 수도관의 연결 호스가 항상 열려 있어 급수 호스가 어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급수 호스에 담긴 물을 빼고 동파 방지 열선을 감아줍니다. 그 다음 배수 호스를 아래로 향하게 해 잔수를 모두 제거합니다. 미리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추워서 얼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 있는 뭐 드라이라든지 뜨거운 물을 해서 수도꼭지에 걸레든 수건 이렇게 감싸 놓은 상태에서 물을 좀 이렇게 부어주면 쉽게 풀리면은 가까운 곳이 얼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녹지 않으면은 뭐 전문가를 불러주셔야겠죠. 전문가를 부르면요. 사실 돈이 듭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챙기셔서 지금부터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죠? 예, 그렇겠죠. 예. 자동차의 수명은 겨울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눈길, 빙판길,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자동차 점검은 사시사철 사계절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전사고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특히 겨울에 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네. 우선 겨울철 히터의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 향균 필터, 그리고 또한 그 워셔액, 그리고 냉각수가 얼지 않게 도와주는 부동액, 그리고 타이어, 이 정도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보다 추운 날이 더욱 많아진다는 올겨울, 자동차 월동 준비 방법입니다. 먼저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오는지 점검하고 필터 오염 정도를 확인해 주기적으로 교체합니다. 자동차의 심장, 엔진오일의 양가 상태도 점검합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엔진오일의 점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점도가 높다는 것은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겨울철에는 저점도 엔진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도 선명한 시야 확보를 위해 워셔액과 와이퍼를 살펴야 하고요. 온열장치 사용이 잦아 배터리 소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배터리 양을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또 영하의 날씨엔 냉각수 결빙으로 엔진이 파손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부동액의 비율을 조절해야 합니다. 겨울철의 부동액은 적정 비율이 있습니다. 부동액과 물의 비율이 3대7과 5대5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3대7에서는 마이너스 14도 정도 시에서 빙점이 발생되고, 또한 5대5에서는 마이너스 40도 이하의 온도에서 빙점이 발생합니다. 타이어 마모가 심하면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 사고 유발 위험성이 높은데요. 마모도는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가려지는 정도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겨울용 스노우 타이어에서는 이게 눈길을 다지고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드부에 이런 무늬가
일반 타이어와는 약간 상이합니다. 네. 아니 반드시 겨울이라고 해서 스노우 타이어로 교환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시중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스노우 체인이나 또는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기 힘든 여성분들에게서는 이게 스프레이 체인도 요즘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사람들도 털모자와 따뜻한 옷을 챙겨 입는 것처럼 자동차도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필터부터 타이어까지 빠짐없이 점검해주세요. 우리가 워셔액이 얼마만큼 소모가 됐는가, 즉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자동차의 트렁크에는 워셔액의 여분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한 와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데 와이퍼가 손상된 걸로 이게 이제 와이퍼를 작동하게 되면은 이게 운전자의 시야가 많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와이퍼도 여분 하나씩 챙기는 것이 운전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 따뜻하게 날 집과 편리한 이동을 하는 자동차 월동 준비까지 마쳤는데요.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기시면 안전사고까지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집집마다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추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 한 몸 편히 누이는 보금자리 집과 칼바람에도 쌩쌩 달릴 자동차. 재빠른 월동 준비로 안전하고 아늑하게 겨울 나세요. 네, 여러분도 생활 곳곳에 좀 응용하셔가지고요. 올겨울 더욱더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먹지? 이런 고민 우리가 늘 하게 되는데요. 그 걱정 잠시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목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겨진 맛집 찾으러 지금 가보시죠. 맛집. 두 글자만 치면 비처럼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 먹을 것 하면 빠질 수 없는 그는 화면 속 맛집에 대해 궁금증이 폭발하는데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있는 모든 맛집은요, 이미 방송에서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을 한다고, 촬영을 한다고 하면 조금 과장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미리 섭외하지 않고 진짜 맛집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특히나 아직 미공개돼요. 그리고 맛은 김혁의 아주 주관적인 맛.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숨은 보석 같은 그곳. 골목 구석구석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없이 묵묵히 맛을 전하는 이들과 김혁에 의해 쓰여지는 너무나 주관적인 맛지도 지금부터 함께 가보자. 극비리에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제보랍니다. 입이 까탈스러워가지고, 까다로워가지고 이렇게 좀 맛없으면 진짜 맛없다 하는 친구인데, 근데 내한테 지금 추천하고 싶어하는 이 집이 진짜 방송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제 저도 맛집을 찾아가서 가봤는데 사진상으로만 있는데 TV로는 전혀. 다시 쓰는 맛지도 첫 번째 장소는 경북 구미. 김혁의 아주 주관적인 맛집. 이 집은요, 한 종류밖에 안 팝니다. 구미 나들목 근처에 있는데요. 일단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큰소리 뻥뻥 치던 김혁 얼굴에 가득 피어있는 근심. 그 이유는 한정 수령. 어머니, 지금 찌개 돼요? 네. 찌개 무슨 찌개? 들어는 보았나 돼지찌개? 국물이 전혀 없습니다. 물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3인분, 2인분. 한 달 오니까 고기 없다고 안 해줘갖고 그걸 저녁 늦게 왔잖아요. 맞아요. 고기가 떨어져요. 흔한 돼지찌개가 아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작지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돼지찌개 김치 넣잖아, 맞지? 김치가 그냥 야채로. 국물이 점점 생기고 있다. 근데 아버지, 이게 왜 국물이 왜 생겨요? 네? 국물이 왜 생겨요? 국물 조금 붓거든. 네. 그런데 이거 야채에서 배차에서 조금 나오고. 아, 그래서 막 나오는 거야 지금. 밑반찬도 김치 안 나와. 오로지 갓 지은 밥과 찌개. 먹는 방법은 더 간단. 자, 비빔 새로 그냥. 이거 약간의 마늘. 언제 봐도 놀라운 김혁의 쌈은 돼지찌개 앞에서 더 빛을 발한다.
고기가 진짜 맛있어. 그거 맛있어. 고기가 뭐라 해야 될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죽은 고기지만 살아있어. 밥 하나 드릴까? 네? 남은 국물도 뺏길세라 따끈한 밥을 한 번 더 비비던 김혁. 내 냄비의 찌개를 먹으면서도 남의 냄비 남은 찌개를 탐하게 되는 맛이라나 뭐라나. 뭐 어땠어 솔직하게?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다라는 표현 말고 다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역시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는 집이었어요. 촬영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은 이제 본격적인 공개 촬영 설득 중. 왜 아직도 마음이 안 변했습니까? 뭔 말? MBC 촬영하는 거. 촬영하려고 하면 좋은 데가 좀 널찍한 데 가가지고 해야 딴 사람 봐도 좀 또 그 집 괜찮다 하고 가지. 촬영? 거부. 누추하다는 이유로 여기서 좀 오늘도 촬영 종료. 이번에 소개할 지극히 주관적인 맛집, 이곳은요 양으로 승부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골목 안에 있거든요. 먼저 맛부터 소개해드리고 무슨 음식인지 곧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김혁이라 쓰고 김면이라 부른다는 면 귀신인 그가 3년째 다닌다는 단골집. 안녕하세요. 아이고. 옛날에 막 넘치도록 줬잖아요. 샘플이 뭔데? 아, 그래 멋져요. 물가가 많이 올랐나? 아,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고맙습니다, 형님. 이거. 어머니 양 줄었다 해도 양이 많은데요. 변함없는 맛 더 푸짐해진 양은 더 커진 김혁 위로 깔끔하게 처리 중. 후루룩 클리어 성공. 여사도 참참 방송국에 나가나? 예. 얼마입니까? 예. 아. 양이 너무 많아서 촬영 감독님들이 다 먹지를 못하고 있어. 위대하지 못한 스태프들은 아직도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밖에서 지루함과 싸우고 있던 김혁. 그에겐 더 이상 인내는 없었는데 제작진들이 다 못 먹고 있어서 제가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이거 방송하면 안 되죠? 방송하면 안 되죠? 방송? 네. 방송하면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뭐 필요한데? 방송해도 돼요? 옛날에는 안 하시려고 그러더만. 그래 뭐 필요한데 그래? 그냥 어머니 요리하는 거 찍고 몇 년 했는지 찍고 이런 거 하면 되는데. 할까요? 촬영을 허락 맡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단골 한 3년째 되는데 그동안 왜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요새 장사 좀 덜 된다. 아, 요즘 경기 많이 어렵습니까? 어렵다 요새. 근데 어머니 여기서 몇 년째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한 20년. 아 근데 어머니 양을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양을 일단 오시면은 실컷 양대로 실컷 먹고 가는 게 내 마음이고. 네. 그 손님들도 또 배벌이 또 잡수고 가면은 기분 좋아하고. 그래서 어머니 근데 보니까 반죽하고 전부 다가 어머니 직접 손으로 다 하시네요. 그래 내가 반죽하고 밀고 오후에 저녁에 반죽 좀 해놨다가 또 모지래는 걸 또 아침에 일찍 와가 또 반죽 밀어가지고 또 그래 하고. 이 집에 비빔국수가 딴 데 비빔국수가 달라요. 육수가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 육수 조금 넣고 이제 그 양념을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국수가 딴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아 그럼 다음에 다른 방송국에서 이제 찍으러 오면 또 찍을 겁니까? 이제 안 찍는다 하면 찍으면 되지. 가리는 건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꼽은 맛집. 생각보다 의심 많은 김혁. 본격 촬영 전 사전 방문에 나서는데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많으면 테이블 좀 넓게 해야지. 다리가 나가지 어디로 옆으로 못 가고. 사장님은 바쁘시지만 그래도 물을 건 물어봐야겠다는 기평. 중국분이라는 중국인 자매가 만드는 양꼬치.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우리나라에선 맥주 안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 맛. 그러니까 완전 중국의 형식을 가졌는데 맛은 우리 맛에 맞춰서. 양꼬치엔 꿔바로우 앤 마파두부. 중국 대표 음식들이 가득한 이곳은 한 가지도 그냥 지나칠 메뉴가 없다. 그래서 5층 마파두부하고 천천히. 이 집 별로 안 좋다. 과음하겠다. 과음하겠다 진짜. 와 안주가 좋으니까. 소주 한잔 주세요.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들 또 가서 또 맛을 또 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맛있는 집인데 오늘 또 촬영이 가능한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태프들 고생하네. 물 들어온다. 똑바로 박수다. 숯불이 들어오면 본격 먹방에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양꼬치가 노릇노릇 익을수록 분위기도 무르익어 가는데 잘 익은 양꼬치와 쯔람의 조화는 이틀 연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솔직히 맛있었답니다. 맛있어. 냄새가 많아요. 자기야, 자기 작가잖아. 작가가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촬영을 나오고 싶어 했잖아. 네. 이유는 뭔데? 맛있어요. 진짜? 예상하기로는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바빠서. 김혁은 이곳에서도 공개 촬영 설득 중. 저 MBC에서 하는데요. 우리 여기 맛집으로 좀 소개하면 안 될까요? MBC? 네. 어떻게 TV 나오게? 네. 어떻게? 나와도 돼요? 안 좋아요. 왜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테이블도 몇 개 되지도 않은데. 테이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소개하면 되는데. 그것도. 방송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나중에 큰 데 가면 그때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소개하겠다고 하니까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구 MBC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아쉽다. 골목 구석구석에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맛 탐험가 김혁의 미공개 맛집을 소개하기 위한 고군분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쭉. 와,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슬픕니다. 그래도 뭐 우리 지역 주변에도 뭐 맛집들 참 많잖아요. 뭐 나만 알고 있는 이 숨은 맛집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에서는 2017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방과 후 돌보미가 필요한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실속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접수 방법은 학부모가 직접 방문으로 선착순으로 하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광양시가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 열리는 건강여행 빛다술 광양숲속 빛나는 힐링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치유의 숲 백운산과 연계한 힐링 프로그램과 건강 약선식 체험, 걷기 명상 등 몸과 마음을 다스려주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캠프는 1박 2일로 진행되고요. 또 19세 이상 광양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2017 겨울방학 창의 인성 체험 캠프를 운영합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감성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겨울방학 기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요. 신청은 오는 13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15일 목요일까지 홈페이지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경쟁률 높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